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이라고 했죠. 지금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검찰에 안 나가는 문제 때문에 구속영, 그러니까 뭐 체포 동의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정정순 의원의 청주 상당구 지역구 있잖아. 거기가 정우택 지역구였어. 근데 그 황교안 처제에서 공천할 때 그 지역에서 오래 해먹은 사람들은 지역구를 바꾸는 형태로 공천을 몇 군데를 했던 곳 중에 하나예요. 청주 상당구가.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구가 안택은 지역구야.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 그러니까 나는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민주당이 이제 정정순 의원한테 검찰 나가서 조사를 받으라고는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민주당은 못할 수 있는 말인데 안택은 지역구고 안택은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검찰 그 계열 내에서는 아직도 끝발 부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정순 후보가 너무 과하게 털린 게 아닐까라고 한 번쯤 의심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정순 의원이.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안태근은 저번에도 그 서지현 검사 때도 무죄를 받고. 아, 윤곽근, 죄송해요. 그렇죠. 윤곽근. 윤곽근이죠. 그 윤곽근 그분은 그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라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황교안의 참모 최측근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청북도 그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 당협위 지역의 당협위 총괄 위원장은 있잖아요. 지역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없는 데만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하거든요. 거기다가. 안 그러면 대구 같은 데는 뭐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하는 건데 그 정도로 막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분 윤곽근 안태근은 서지현 검사 성추행했던 놈이고. 그렇죠. 네. 윤곽근은 지금 정정순 의원 지역구인데 지금 이번에 라임 등 관련해 가지고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둘 다 끝이 근으로 끝나다 보니까 헷갈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윤곽근 지역구였다는 부분이 뭔가 느낌이 석연치는 않아요. 뭐 검찰이 죄를 갖고 정정순 의원을 털어내는 것까지 맞는데 이게 이 윤곽근과의 연관성을 한번 계속해서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당시 청주 상당구의 선거 득표를 보면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느낌이에요, 그냥.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때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했죠. 이것도 사실스럽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 의심해 볼 수밖에 없잖아. 윤석열 장모 건이 아무리 문제가 돼도 기소조차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다가온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겨우 기소했던 사건. 이미 의정부에서 그 윤석열 장모 최모 씨한테 사실 면죄부 줬던 건도 있었고요. 윤석열이 지검장 때 옵티머스를 무혐의 처리했었다. 대회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증거불충분. 사실은 증거불충분에서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을 처벌할 생각이면 증거 찾아내는 게 검찰 아니에요? 조국 장관은 증거가 많아서 털었습니까? 어제 국정감사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압수수색도 먼저 해. 그 이야기 다시 할게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야. 옵티머스 증거불충분도 의심해 볼 만한 사안 아니에요? 그때 윤석열이 잘 털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까? 네, 이때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사실 피해자가 더 는 거잖아요. 거의 1인당 평균 2억 6천만 원, 총 1조 2천억 정도의 피해액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이것만 잘 수사를 했더라면 일반 개인들의 피해는 줄일 수도 있었겠죠. 저는 이게 가장 이상했던 게 어저께 이제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 불기소 이유를 적시를 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수사관들의 의견을 그대로 동조해서 작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니 똑같은 의견이니까 동일하게 표시해서 뭐 작성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 이게 기관이 고소한 거예요. 네. 기관이 고소하는 거는 기관이 고소한 사건들은 보통 웬만하면 기관들이 고발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게 공익적 목적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투자금을 다 회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한 건데
이거를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혐의 처분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죠. 굉장히 이상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악결과가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업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냥 과실이 없이 결과는 악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경우다 하더라도 공식적 자리에서 도의적 사과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가 정말 상태가 안 좋아. 말기 암 환자야. 어떻게 현재 의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환자가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도의적으로라도 뭐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가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요.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하는데 지금 자기 입으로 뭐 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라 어쩌다 그 말 해놓고 그래 놓고 나서 자기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 공식적인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그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도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무슨 어떤 조직의 장의 자리에 있을 과연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 지임의 논리라면 만약에 조국 패듯이 했다면 그 일종의 직무유기이고 사실은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748억 원을 투자합니다. 감사에서 부적격 업체에 투자했다라는 지적을 받은 뒤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5월 달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합니다.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다. 이거 말고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 중에 그거 있었죠. 조선일보 관련한 사건 6개. 여기에 고발이 들어가. TV조선 뭐 등 관련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안 나와. 그러니까 고발을 하면 최소 개연성이 있다 또는 수사 의지가 있다면 고발인 조사부터 하잖아요. 고발 아무리 해봐야 답이 없어. 더 이상 진척이 안 돼. 어제 그래서 그 국정감사에 그 리스트가 쭉 나왔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 결국에는 이 서울중앙지검 이걸 뭉개면서 전파진흥원이 1,060억 원, 1,060억 원을 투자하는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건 윤석열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장으로서 갖는 책임이라는 게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무슨 정말 직접적인 잘못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조직 단체고 그 단체의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옵티머스를 어떻게 수사했는지 제가 알 길은 없죠. 알 길은 없고 정말로 정당하게 수사를 했다가도 놓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놓칠 수도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고 수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혔고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된 상황이라면 그 자리를 책임지는 조직의 장으로서 당연히 나와서 사과는 해야 맞아요. 근데 그것조차 내 가오 살리려고 솔직하게 말해서 내 가오 망가질까 봐 사과 안 하고 버티는 거 아니야. 몰랐다. 나 몰랐다. 왜 몰라? 왜 몰랐는데 모르는 것도 잘못이거든요. 사실은. 그 이게 피해액만 한번 봐봐요. 1,060억 원 정도 되잖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공공기관이 투자해서 이게 어떤 범죄성이 있다라고 고발을 했으면 이거를 일반 검사가 뭉갤 수 있었을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그중에 뭐 개연성 없다고 하면 그냥 뭉갤 수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윤석열 관련해서 제일 심각하다고 느끼는 건 신한저축은행과의 관계 아닙니까? 걔네들이 아무리 불법을 해도 전혀 수사받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갔단 말이야. 자기 마누라 전시의 후원업체이기도 해. 그거랑 연관성이 있다고 들여다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증거는 없지만. 그런데 그거를 중앙지검장한테 뭉개놨더니 이번에 사건이 빵 하고 터진 거죠.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 이제 국감에서 그런 걸 물어봐요. 추미애 장관님 아들 건에 대해서 보강수사 지시했냐 했더니 보강수사 지시했대. 왜 보강수사 지시했냐 하니까 진술이 일부 바뀌는 게 있어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검이었나요?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를 한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병사 하나
휴관이 아니니 이거 가지고는 무려 검찰총장이 보고받고 처리를 하면서 그리고 그 진술 하나하나 살펴봐서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 하면서 기관에서 고소 고발할 때는요 진술이 아니에요. 그때는 서류가 나가요. 그래서 이 서류가 나가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추미애는 정치적인 그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가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런 정도 대형 경제 사건은요 일선 검사가 해결 못해요 이거. 위에서 상부 당연히 지시 받고 말 그대로 부장 그 위에 차장 이상의 정결이 나야 처리가 되는 사건이지 이거를 그냥 밑에서 뭉갰는데 그때 당시 청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되게 애매한 거지만 사건의 경중을 놓고 비교했을 때 너무 웃기잖아요. 휴가가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대검 검찰총장이 포강수사 해 마라 지시하면서 수천억짜리 경제사범에 대해서 나 몰랐는데 이러는 게 너무 그게 과연 적절한 말이라고 국민들 보기에 보일지. 계좌도 들여보지 않고 증거 불충분이라고 무혐의 처분한 것도 너무 웃기는 일이고, 그다음에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었잖아요. 결국 다 돌려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거조차도 너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피해를 안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면 더 의심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는 또 일대 대표인 민주당 관련된 이혁진 씨를 맨 처음에 민주당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혁진 씨의 죄보다는 그 다음 넘어간 2대의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한 거고 조사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분의 소지도 몰라요 지금. 예. 그 윤석열의 문제는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 사건에 대해서 어제 이 국정감사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가족들 관련해 가지고 뭐 내 부인이 하는 일은 내가 모른다,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어제 재밌지 않았어요. 그 김진애 의원이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나는 70 가깝도록 사랑을 몰랐는데 근데 실제로 그 김진애 의원이 예전에 한번 나왔을 때 자기 책 소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랑에 독해져라 해갖고 그 사랑에 대한 그 본인이 쓴 수필집이 하나 있어요. 사랑을 많이 아시는 분이 참 근데 이제 윤석열이 답이 그런 거예요. 가족 사건의 수사 지시할 정도면 물러나야. 요거는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인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한테 야 우리 가족권이니까 대충 해 이런 말 못하죠. 검사의 관계는 뭐냐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엄연하게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장모권 등이 고발이 돼도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수사를 안 했던 건 윤석열이 지시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래에 있는 각종 지검에서 그걸 수사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수사하라고 지시해도 그게 힘들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봐. 자기가 검사가 검찰총장한테 밉보해서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하긴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위에가 있어. 가족사건이야. 그럼 당연히 빨리 결론을 못 내리고 캐비넷에 일단 넣어놓겠죠. 여론이 막 점화돼가지고 윤석열도 내가 우리 가족 수사하라고 했잖아. 막 불같이 화를 낼 때쯤 하는 듯 하다가 또 그만두고 윤석열 그만둘 때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시할 정도는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당연한 말인데 웃기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려고 지금 계속 총장 자리 머물러 계시는데 그거를 이거 당연한 거고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염화 미소 같은 거죠. 굳이 지시하지 않아도 이심전심. 그렇죠. 염화 미소. 아무튼 그런 거죠. 이렇게 조용히 깨깨성각 들면서 제가 잘 처리했습니다. 이런 거지. 이거를 지시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이렇게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법률 용어로 묵시적이라는 말 쓰죠. 예. 묵시적 청탁. 그렇죠. 명시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았지만 정말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사실상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직에서 내려가라.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님한테 아들 사건이 터졌는데 직에서 내려가라라는 말을 주장을 했던 무리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해요? 결국 법무부 장관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대로 수사를 못 이루어지게 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내려와서 제대로 수사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누구지? 이름도 갑자기 생각나네. 춘장님한테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윤석열 사모님께서 그렇게 전시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다 전시기를 하면 큐레이터잖아요, 이게요. 큐레이터를 진짜 오래 해서 명망이 있는 관장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규모와 딱 두 가지 중에 한 거죠. 하나는 또 뭐냐면 재벌 사모님이 운영하는 미술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줄리 김건희가 이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잖아요. 가장 큰 점은 이런 거예요. 언론의 불공평함인데 조국 장관은 뭐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권력형 비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지명된 바로 그때 6월 달에 전시를 해요. 거기에 검찰 수사와 재판이 관련된 것들이 상당수 후원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건 자체가 난 탄핵 사유라고 보는 거거든. 후원이라는 게 지나가다 들렀어 하고 돈 봉투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서로 간에 어떤 관련성을 갖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거액의 돈 등을 후원해 주면서 특수관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수사를 받는 것들이야. 그럼 당연히 이건 쳐내야 되는 거죠. 이게 쳐내야 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과거로 기억을 조금 회상해서 달구새끼 한 마리하고 순실이 각하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달구새끼가 뭐라 그랬냐? 나 돈 받은 적 없다. 내가 언제 돈 받았냐? 순실이가 받았지. 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이 돈 받은 건 네가 받은 거나 똑같다. 그러면 우리 춘장님하고 우리 저기 누구야? 또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우리 건희 씨하고 김건희. 같이 사는 사람이고 경제적 공동체잖아. 이 사람들은 법률상 부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현재 수사 중인 기관에서 정말로 금전적 후원을 한 게 있다면 이거는 경제 공동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뇌물을 지급한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춘장님이 그럴 리가 없지. 골고든 분이신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가 될 리가 없잖아요. 될 리가 없고 그리고 제대로 수사가 될 리가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했던 게 그 야스파 걸작전에 원래 야수파? 마차파는 언제 나옵니까? 협찬사가 4곳이었는데 그 총장 후보로 추천되니까 협찬사가 갑자기 16곳으로 늘어났다. 이거를 지금의 국민의 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무려 12곳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 안 하니까 그런 뭐냐면 협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그 코바나 컨텐츠 회사라는 데에서 가져온 것 자체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명망과 크리에이터 일반 기업들이 별 이유 없이 자기네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그런 식으로 후원을 줄 리가 없거든요. 그건 두 번째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가져왔냐? 라는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회사들이 후원을 준 거죠. 후원을 준 거고 이해관계가 없이 후원을 줄 리가 없지. 이야, 줄 리가 없지. 아 왜요? 제가 혀가 짧아서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줄 리가 없어요. 그 줄리아나 도쿄라고 있는 나이트 바르는 거죠? 네. 예. 아니 그냥 혀가 짧아 발음이 그러니까 이 건 하나만으로도요. 윤석열은 탄핵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웃기잖아. 조국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털어서 막 티끌 같은 게 나오면은 네가 감히 해놓고 이거는 윤석열이 자기가 뭐 가족 수사를 뭐 지시할 정도면 물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라고. 이미 이거는 탄핵 사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만 있습니까? 중앙지검장 때 홍석현 만나고 방상호 만났던 건 이유가 뭐예요? 다 범죄랑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회사의 오너들이잖아요. 그 만나면서 내가 그 뭐 일과 시간 끝나고 내가 그 만났다고 칩시다. 뭐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고요. 야, 이상호 기자의 그 통화가 국정감사에서 바로 틀어지대요. 김진애 의원이 이거 막 듣게 막 하면서 내가 만났다 칩시다. 예,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